체질링 최약사입니다. 오늘은 데피션시, 즉 결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체에서 뭔가가 모자르다. 라는 의미와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보완하는 물질인 단백질,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 등과 에너지 대사와 효소 활성 등의 필수인 비타민류와 미량원소들, 장내 균총들에게 필요한 식이섬유류 즉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너무 당연시하는 물, 산소, 태양광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필요한 물질들의 대부분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내지만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류, 미량원소들을 포함한 미네랄들과 프리바이오틱스들은 결국 사람의 입으로 시작하는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결핍이 발생하는 원인과 방식은 전 시대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 결핍의 핵심은 정제된 먹거리에서 비롯된 상대적 결핍입니다. 먹을 것 자체가 부족했던 절대적인 결핍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상대적 결핍의 주 원인은 맛기입니다. 쌀밥을 예로 들겠습니다. 완벽하게 도정된 백미로 밥을 지었다면 부드럽고 맛은 있겠지만 영양성분으로서는 거의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훨씬 달아진 과일들과 부드러운 식감의 채소들, 표백분 밀가루와 정제기름, 백설탕으로 대량 생산되어 편의점에 이쁘게 진열된 것들은 뭔가가 비어 있습니다. 조금 쓰고 억세고 방귀도 좀 나오는 것들이 가진 영양성분의 풍부한 스펙트럼에 비하면 튀겨서 고소하고 달고 짠 것들은 트랜스지방과 당류, 나트륨의 피크를 보여줄 뿐입니다. 가끔 의약품들에 비해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비싸다고 느끼십니다. 고가의 의약품들은 초기 특허와 개발비가 포함돼서 그렇지. 공장에서 단일 성분으로 합성되고 유통되는 원가 자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천연물에서 추출하거나 복합해서 생산되는 건강식품류들은 천연물 자체의 희소성이나 그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는 생산 방식에 따라 원가 구조가 천차만별입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은 보통 단일 성분으로 예리한 메스와 같다면 건강을 위한 식품류는 그 천연물이 가진 성질 즉 특유의 스펙트럼을 잘 살려내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의 공급자인 이 시대의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결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양의 수요자로서 각 체질링별, 생애 시기별로 유발되는 결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체질링에서의 결핍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A는 잘 먹습니다. 그 잘이란 의미를 양으로 따지면 쉬운데 그 질로 따진다면 어려워집니다. 입에 달달하니 맛있고 주변에 널려있는 먹거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A가 싸고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값싼 백설탕이 산성화시키는 혈액을 중화하거나 기분 좋게 양껏 마시는 맥주의 배설을 위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미량원소들이 소모됩니다. 즉 많이 먹는다는 것만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어떤 것들은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어진 것들이 가진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당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A 체질링의 독소와 바로 연결됩니다. B 체질링에서의 결핍은 바닥을 드러내는 고갈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B의 특성인 몰입력은 보통 제한된 범위에 집중됩니다. 전체를 보고 여유를 가지며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눈앞에 바로 있거나 재미있는 것들에 우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성패의 기준은 외부의 기준보다 내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면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심만큼 자신을 쥐어짜내게 됩니다. 못하면 못한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해내면
해낸 만큼 체력이 소진됩니다. 항진된 교감신경을 받쳐주는 것이 부신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입니다. 웬간히 힘들어도 아파도 코티솔의 진통효과로 몰입이 유지됩니다. 그게 바닥이 나면 부신고갈 상태에 이릅니다. 코티솔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른 호르몬들과 그 원료, 경로들을 공유합니다. 부신고갈은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시체질링의 결핍은 위장관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단지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설사가 자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입맛을 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에게 이 의미는 먹을 힘이, 소화시킬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운동대사량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씹고 침을 만들고 삼키고 위산을 만들고 위를 둘러싼 근육들을 운동시키고 내려보내고 담즙과 함께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대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약 9m 이상의 긴 터널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산도가 펠치 1에서 3까지 가야 하는 위산을 만들어내고 이 산으로부터 다시 위벽을 보호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은 엄청납니다. 만약 산도가 충분치 못해 음식물이 덜 분해되거나 같이 들어온 세균들을 죽이지 못한다면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에너지로 알뜰하게 살아가는 시는 함부로 많이 먹지 못합니다. 시 체질링이 입맛을 잃으면 결핍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생애 시기별로 유소하기와 노년기의 결핍은 다릅니다. 우선 유소하기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크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관은 덜 여물어 소화 능력은 약한데 골격계 형성에 필요한 미네랄 요구량은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현저히 맛이 없습니다. 매년 몇 센티씩 커나가는 이 시기에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들은 그나마 부족한 미네랄들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간혹 소화를 위한 미네랄 보충용 건기식 젤리나 파우더의 내용에 아연의 비린맛이나 칼슘, 마그네슘에 쓰고 텁텁함을 가리기 위해 들어가 있는 많은 첨가물들을 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전반적인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과 골격을 위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입으로 들어간 것들을 충분히 흡수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화의 치아가 약해지고 위장관 운동이나 위산, 효소 등이 부족해지면 충분히 분해되고 이온화되어야 하는 영양소들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노인분들에게 액상으로 만들어지고 저분자 상태로 위장관 흡수가 쉬워진 제품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의 균총들도 단순화되고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이 균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비타민이나 호르몬들도 결핍되게 됩니다. 모발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에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는 어렵습니다. 심한 결핍은 기울어진 배처럼 위태롭습니다. 기울어지고 있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민감한 시 체질링이라면 모를까 A나 B 체질링들은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톡신 즉 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